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12일 월요일 아침 9시 24분입니다. 금요일날 결국은 상승 마감했어요. 올라야 될 자리에서 오른 거고 적당히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대규모 추가 경기 부양책 타결 촉구 발언 등의 상승, 아직도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다시 나스닥이 좀 강하게 올랐네요. 나스닥이 좀 강하게 올라서 1.3% 올랐고 다우 같은 거는 좀 약했고, 그죠? 어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장을 이끌고 올라간 거는 나스닥 FANG 친구들이 끌고 올라간 거죠. 초록색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에 좀 세게 들어와 있으니까 얘네가 많이 올랐구나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승 종목이 4,470 종목 정도 되니까 어쨌든 뭐 건전하게 오른 거예요. 전반적으로 나스닥만 오른 것도 아니고 골고루 올랐으니까. 그 중에 특별히 FANG가 강하게 지수를 끌고 올라갔다,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좀 내용을 좀 살펴봅시다. 사실 그 금요일날 밤에 이미 말씀을 다 드린 내용이라 가지고 제가 특별히 더 여기서 이런 부분을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은데, 점검만 해보자면은 일단은 보시다시피 박스권 상단, 지금까지 요 박스권에서 놀았다, 그죠? 박스권 상단에서 놀았고, 박스권 안에서 놀았고, S&P하고 나스닥이 이거 박스권 상단 돌파하면 정고점까지 테스트할 가능성이 열리긴 열리는 건데, 이제 한번 보자는 거죠. 돌파 한착 하긴 했는데, 돌파 한착 한 거는 좋아 보이는데, 이 어떤 상승 N자, 반등 N자의 이 패턴이 완성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 밤에 흐름을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6거래일 정도 상승하고 하루 조정받고 6거래일 정도 오른 이런 모습. 그래서 오늘 밤에 만약에 고점이 조금 높아지거나 아니면 높아지지 못하고 음봉으로 쭉 밀리거나 라고 한다면은 상승 N자의 흐름이 끝나고 나서 다시 어떤 조정이 나올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조금 조정이 나올 가능성 생각해 봐야겠고, 이 조정이 나올 때에 여기 있는 이 상단 지지선을 어떻게 하는지, 여기서 다시 붕괴가 되는지 아니면 다시 지지하는지 여부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 하루 이틀 정도라든가 아니면 어떤 조정, 아니면 이 밑에 있는 이 박스권 상단 돌파에 대한 테스트, 이 부분을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은 이건 이제 약간 오버슈팅 이런 쪽으로 좀 가는 겁니다. 보시면은 어떤 상승에 대한 목표치 등은 일단 다 충족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6거래일 오르고 하루 쉬고 6거래일 오르고, 그렇다면 최소한 하루를 쉬든가 아니면은 그 다음에 조금 더 쉬든가 해야 될 때인데, 여기서 얘가 쉬지 않고 더 간다라는 얘기는 이제 이 부분부터는, 오늘 밤부터는 더 오르면 이제 시장이 무리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버슈팅 이런 쪽으로 좀 가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물론 지금까지 최근 2, 3거래일 오른 모습도 사실 이게 별로 그렇게 좋은 패턴으로 오른 건 아닙니다. 한번 현물 차트로 보는 게 좀 더 자세히 잘 좀 설명하기가 좀 쉬우니까 이걸 보면서 말씀드리는데, S&P 현물입니다. S&P 현물 지수인데 보시면은 원래 좀 어떤 저항대에서 저항을 돌파하는 건전한 모습들은 최근에 나온 거죠. 이런 모습들, 쭈루시 세워놓고 잘 못 오르는 모습들이 사실 어떤 건전한 상승, 변동성도 죽이면서 이런 모습들인데, 최근 보시면 최근 3거래일 동안 어땠어요? 이 상승의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있죠. 이렇게 상승의 기울기 굉장히 가팔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러니까 물론 오늘 밤에 더 올라도 돼요. 더 올라도 되긴 되는데, 더 오르면은 이제 6거래일 이렇게 상승하고 하루 조정 나오고 6거래일 이렇게 상승한 상승 목표치는 충족돼 있는 상태에서 더 오르면 이제 오버슈팅으로 가는 거다라는 점 생각하실 수가 있겠고, 이렇게 오버슈팅으로 간다면은 그죠? 장기적인 상승이 오히려 별로 안 좋을 거다. 오히려 오버슈팅 나오기를 원하시는 게 하방 보시는 분들한테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정상적인 흐름이라면 일단 하루가 조정이 나오거나 여기서 어쨌든 조정이 나와서 이번에 이 돌파한다고 애썼던 요 자리를 다시 한번 체크하는, 어쨌든 이런 게 정상적인 모습이긴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 테스트해서 지지한다 그러면 위쪽으로 베팅하시고, 붕괴한다 그러면 다시 하방으로 베팅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죠. 간단한 이야기 드렸고, 지금 어쨌든 중요한 거는 환율이에요. 달러 인덱스인데, 보시다시피 달러가 강하게 약세로 지금 이제 또 음봉이 또 뽑아내려져 오고 이러고 있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조정이 나올 자리에서 조정이 안 나오고, 강제로 이제 달러가 이 멱살을 끌고 올라가는 겁니다. 주식시장의 멱살을. 아무튼 그래서 어제 장대 음봉이 나오긴 나왔는데, 장대 음봉이 꼭 다음 날에 또 추가적인 장대 음봉을 보장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일단 하여튼 지켜보시고,
일단은 그래서 박스권에 갇혔다, 그죠? 박스권에 다시 갇혔습니다. 대략적으로 요 정도 박스권, 요 정도 박스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죠? 박스권 그 수치는 제가 그 금요일날 방송에서 이미 다 말씀드린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한국장은 오늘 그겁니다. 한국장은 보시다시피 테스트 해야 된다, 그죠? 미국이 올랐을 뿐이에요. 한국은 한국 나름이고, 그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중요한 자리를 요거 빨리 인버스를 죽여야 돼요. 죽이고 싶으면 오늘 죽여야 돼요. 빨리 죽여야 됩니다. 인버스 만약 상승하고 싶으면 인버스를 빨리 오늘 죽여야 돼요. 근데 만약 오늘도 이렇게 양봉 달고 살아난다, 물론 이건 살아나는 모습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 코스닥 인버스인데 얘가 상승 전환 정도 해주면은 가장 어떤 하방 보시는 분들한테 좋은 모습이 되겠죠.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양봉으로 올라온다는 거 일단 별로 그렇게 상승 보시는 분들에게 유쾌한 소식은 아니다. 인버스 아니고 저 곧버스, 얘도 지금 현재로서는 뭐 아침 9시 30분이니까 좀 더 보긴 봐야 되겠지만은, 얘도 오늘 양봉 달고 살아나거나 뭐 아니면 상승 전환하거나 그런다면, 오늘 얘를 더 밟아 죽여버리지 않는다면은 상승 보시는 분들한테 피곤해지는 그림 나올 수 있다. 오히려 하방을 강하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고 짧은 건 어쨌든 돼봐야 돼요. 오른 건 미국이지. 오늘 결과적으로 오늘 인버스가 죽냐 사냐의 날인데, 오늘 안 죽으면은 또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인버스가 만약에 오늘 이렇게 저점을 지키고 얘가 안 죽고 살아 있다면은, 미국장 6거래일 상승하고 하루 조정받고 6거래일 상승한 그런 패턴이 완성돼서 오늘 밤에 뭐 좀 빠질 수도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장 상승행자 완성돼 있는 상황에서 한국장 인버스들이 대가리를 쳐든다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아직 죽지 않는다라는, 아직 뭐 대가리를 드는 것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그 죽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어쨌든 뭔가 냄새는 나긴 난다라는 거, 요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코스닥이 유달리 좀 약하긴 합니다, 그죠? 21선 지지, 21선 저항, 그죠? 코스닥 150 21선 저항 받고 있죠. 네, 아무튼 뭐 요런 모습들, 요런 모습들 나오고 있고요. 그 부양책과 관련해서 좀 시간이 좀 오늘 좀 많이 남았으니까, 이미 금요일날 제가 어떤 기술적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려서 제가 또 똑같은 얘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부양책과 관련된 얘기와 큰 그림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좀 드리고 마치자면요. 부양책이 지금 현재 규모가 얼마로 줄어들고 있죠? 부양책이 보시면 뭐 1조 8천억 달러 뭐 이 정도 되고 있죠. 부양책이 엄청 사이즈가 줄었어요. 원래 처음에 얼마였어요? 처음에 뭐 5조 달러, 뭐 6조 달러 뭐 이러다가, 야 이거 공화당이 너무 더 많은 거 아니니? 라고 하고 시장에서 우려도 있고 하니까 이제 좀 줄였어요. 민주당이 봐줘서 많이 줄였어요. 민주당이 그 줄인 게 뭐 1조 8천억, 뭐 2조 달러 뭐 이 정도로 이제 부양책이 지금 사이즈가 나오고 있는데,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경제가 안 살아나요. 부양책을 아무리 써도, 유동성이 아무리 많아도 경제가 안 살아난다. 주식시장만 난리를 펼치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인데, 잘 보셔야 될 거는 이 액수도 중요합니다. 액수도. 그냥 부양책이 통과됐다 이게 다가 아니고, 부양책이 뭐 통과될 기대감이 있다 이게 다가 아니고, 최소 한 5조 달러 이상은 그 나와줘야 이제 어떤, 그게 사실 시장이 좀 기대치기도 해요. 지금 1조 달러, 2조 달러는 너무 적은 액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다고 여기서 의회가 극적으로 합의해서 5조 달러, 6조 달러를 해버린다. 그럼 이제 미국 채권금리 폭등, 달러의 뭐 이런 달러 가치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들도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부양책을 많이 써야 되긴 써야 되는데, 채권 시장이나 뭐 달러 가치나 이런 것 때문에 부양책을 5조, 6조 달러로 쓸 수도 없고, 쓰면은 맛 가는 거고, 5조 6조 달러 오히려 통과되면 맛 가는 거고, 시장이 맛이 가버리는 거고. 그렇다고 지금 1조 달러, 2조 달러 상황을 봐서 시장의 건강 상태를 생각해서 1조 달러, 2조 달러를 한다, 그러면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부양책이 되는 거고, 진퇴양난입니다. 진퇴양난. 더군다나 주식시장은 이미 뭐 6개월 가까이 뭐 폭등을 해가지고, 주식시장 주가 자체도 조금 좀 경제 전망에 비해서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부양책이 어쨌든 그런 그림을 보인다, 별로 좋지는 않은 거겠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부양책과 관련된 액수 이슈에 관련된 걸 좀 말씀드려봤고, 주말에 안 그래도 리플 좀 보고 있는데, 논다고 제가 밖에서 놀고 있는다고 그냥 쓱 쳐다만 보고 뭐 답변을 안 달았는데, 뭐 이제 또 조금 오르니까 또 이제 뭐 대세 상승 뭐 이런 말씀이 또 나오고 있는데, 물론 그 어쩌다 한두 명이 이제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 하는 건데, 그 대세 상승도 그 먹어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대세 상승 초입분에 그런 분들은, 지금 대세 상승 말씀하시는 분들은 대세 상승 초입부에서 주식 사본 적이 있으신가 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한번 대차게 먹었었거든요. 코스피 월봉이에요. 코스피 월봉. 아시다시피 대세 상승의 조건이 있고 대세 하락의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세 하락의 조건에 훨씬 더 가까운 거죠. 대세 상승의 조건을 좀 다시 조금 좀 정확하게 좀 말씀드려보자면은, 어떤 주식 시장의 대세 상승은 미국이 경기가 좋아서 금리 인상을 해줘야지 대세 상승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명확합니다. 이게 코스피 월봉이고요. 이 밑에 띄워놓은 건 사실 이제 기준금리를 비교해야 되는데, 기준금리는 이 트레이딩 뷰에서 제공을 안 해주는, 제가 잘 몰라서, 기준금리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게 3개월물 초단기 미국 채권금리는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초단기물 금리를 띄워놓고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드리자면요, 어떤 대세적인 상승은 항상 미국의 금리가 상승할 때 일어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근데 지금 금리 3년 동안 동결한다며요. 그건 대세 상승이 아니고 그건 그냥 조금 유동성 랠리에 가까운 거지. 그리고 뭐 정고점이나 돌파해야 뭐 코스피 뭐 대세 상승 이런 얘기 하는 거지. 지금 뭐 정고점 부근에도 안 갔는데 무슨 대세 상승 얘기를 해요, 그죠? 아직 그런 거는, 아직 그 대세 상승 얘기는 할 건 아니고, 아무튼 지금까지 그 어떤 역사를 조금 살펴보시면은 그렇다. 코스피가 강하게 올랐던 때는 항상 미국의 금리 인상을 동반했었다라는 겁니다. 주황색으로 금리 올라갈 때, 이때 코스피가 강하게 오르고, 이때 금리를 많이 올렸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회사채들이 무너지면서 IMF 위기가 온 거고, IMF 위기가 오고 나서 이때 보시면 여기 이후에도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죠. 금리 올려서 미국 경기 좋으니까 물론 IMF 때문에 많이 증시가 조정받기도 했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 거고 코스피가. 그리고 나서 이 금리 상승에 대한 그 피로감 때문에 또 다시 시장은 개박살이 난 거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진짜 좋았을 때 언제야? 2003년, 2005년, 2006년, 2007년, 8년 요때 대세 상승장,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해주고 미국 경기가 아주 좋으니까 이렇게 그나마 주식이 굉장히 강하게 오른 겁니다. 그 뒤로 뭐예요? 제로금리일 때 어땠어요? 정확하게 박스권 그리고 있죠. 미국 제로금리 기간일 때 박스권. 이 박스권을 돌파한 게 언제예요? 이 박스권을 돌파한 게 바로 정확하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작한 요 순간부터 대세 상승이 나온 거란 말입니다. 전 참고로 요때 6개월 동안 매집해서 다 먹었어요. 2018년 1월 달에 주식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지금 조건이 그게 맞냐고요. 조건이 맞냐고. 조건이 안 맞아요. 또 그리고 뭐 주식시장 자체로만 봐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주식이 이렇게 강하게 오르기 위해서는 발발발발 기어야 됩니다. 아주 바닥을 박박박박 기어야 돼요. 아주 그냥 바닥을 박박박 기어가지고, 지금처럼 개인들이 뭐 영끌이니 이런 단어가 전 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즘에 나오는 뭐 개인들의 시장 진입이 있어서는 안 돼요. 개인이 다 탔는데 주식을 올려준다? 결코 평생 주식시장 역사상 한 번도 있지 않거든요. 여기 발발발발 기니까 주식이 오르는 거고, 뭐 최소한 여기 몇 년에서 6개월에서 몇 년 단위로 바닥을 박박박 기니까 이제 주식이 상승하는 거고, IMF 때도 토막이 나고 6개월 동안 매집을 하니까 올라가는 거고, 간단합니다. 어떤 대세 상승이나 뭐 큰일이 있기 위해서는 주식이 박박박박 바닥을 기고, 개인들이 미래에 대한 전망을 굉장히 안 좋게 하면서, 대다수의 개인들이 주식시장을 다 떠나야 돼요. 개인들이 다 죽어야 주식시장이 오르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모습이 나오냐 이거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굉장히 많이 빠진 데다가 6개월 동안요 바닥 박박박 기었어요. 여기서 가만 보시면은 6개월 동안 바닥 박박박 기면서 개인들이 지쳐갖고, 아이고 이제 주식하면 다 죽나보다 하고 나가니까 이제 그제서야 오른 거거든요. 이런 점들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개인들이 언제 붙었냐? 여기서부터 붙었어요. 여기 이때 붙고, 개인들이 요때 여기서부터 붙은 거예요. 뭐 여기 2011년에, 그래서 2011년에 개인들이 펀드 뭐 자문형 뭐 랩 이러면서 붙은 게, 여기 차화정 올린 게 여기 개인들이 붙고 나서 한 6개월이나 1년쯤 가고 나서 이제 자빠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구 박스권 안에서 10년 동안 박박박 기니까 이제 사람들이 짜증나죠. 아유 이거 코스피는 박스피다 이러면서 다 튀어나간 거죠. 다 나가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요때 여기서 금리 인상한다고 그랬었거든요. 이 자리에서 야 이제 코스피 박스피인데 이거 금리 인상하면 이제 한국은 다 죽는다 이러면서, 여기서도 또 그 금리 인상하기 직전에 시장 굉장히 많이 흔들면서 개인들 다 나갔단 말이에요. 이때 분위기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주식 사는데 저만 주식하고 있었어요, 주변에. 그리고 시장, 물론 사회에서 주식시장 자체에 관심도 없었고, 그러더니 이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개인들 이제 한 이쯤부터 따라붙어가지고 제약바이오님, 삼성전자니 이때부터 외쳤죠. 예, 이때부터 외치고 이때 막 들어오고 그랬었죠. 근데 지금 아무튼 지금 분위기 상으론 이거는 그저 조정이 더 필요해요. 이렇게 너무 짧고 굵었어요. 조정 폭도 뭐 조정 폭은 괜찮았는지 몰라요. 근데 최소한 여기서 이 개인들의 시장 진입을 좀 차단했었어야 됐고요. 여기서 대세 상승을 하고 싶으면 여기서 기간 조정이 좀 나왔었어야 됩니다. 기간 조정 박박박박박박 기면서 개인들이 아이고 이제 나 주식 더 이상 못하겠다. 야 이거 주식하면 망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여기 6개월 동안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여기서 매집을 해야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주식이 이제 건전하게 올라가는 거지. 이 6개월 동안에 개인들이 이거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이 지금 다 팔고 있는 거예요. 개인들이 다 개미 탑사하는 건데. 물론 좀 더 오를 수 있을지도 몰라요. 대선 핑계를 대고 뭐 부양책 핑계를 대면서 한두 달 더 오를 수 있을 뭐 한두 달 더 오를지도 모르겠지만은 그게 그렇다고 대세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대세 상승을 한번 뽕 뽑아서 먹어봤는데 이 분위기가 전혀 이렇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제가 직접 먹어보지 못한 다른 대세 상승 구간의 역사를 공부를 해봐도 이런 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흐름은. 그래서 어쨌든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이제 금융위기를 준비할 때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판단은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미국장 보아도 미국장 보면 사실 더욱더 좀 명확하게 보이는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장 같은 경우도 이 월봉인데 S&P인데 이게 어떤 충분한 조정을 거치고 나서 어떤 대세에 대한 상승이 나오는 거지. 지금 월봉상 보시면 10년 올랐는데 충분한 조정이 어디 있었냐고요. 이번에 충분한 조정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금융위기가 안 오고 시장이 그냥 평화롭게 흘러갈 거면은 코로나 위기를 이용해서 이 정도 박스권 놀면서 여기서 한 몇 년 정도를 횡보를 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10년간 이미 주식시장이 상승을 했었기 때문이죠. 이 점을 이거 때문에 몇 년 동안 랠리를 이제는 한동안 박스에서 쉬었어야 된다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냐면 S&P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랠리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더럽게 박스권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요렇게 랠리를 하고 나니까 S&P가 거의 10년 가까이 거의 박스권이잖아요. 96년에서 2012년까지 겁나게 랠리가 아니라 박스권에 갇혀버렸잖아요. 기간 조정이 나오든지 아니면 뭐 가격 조정이 나오든지,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게 필요했었을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이번 코로나로 인한 시장 급락이 이게 보시다시피 어떤 그 건전한 조정이 아니고 상승 중에 눌림으로써 작용을 했다라는 게 이게 대세 상승을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상승 중 눌림이 돼버렸어요. 상승 중 눌림. 녹화 그만하라고 이러나 봐요. 아무튼 그런 점들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번 3월 달에 폭락한 거는 어떤 매집을 위한 이런 게 아니고 상승 중에 눌림 주고 나서 오히려 이제 버블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큰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제가 했던 얘기들 한번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 보시고요. 지금 자리에서 대세 상승을 이야기하기는 조금 좀 무리가 있다, 그죠? 뭐 금융위기는 안 올 수도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금융위기는 안 올 수도 있지만은 최소한 지금 이 올해의 이 광기를 해소를 하려면은 기나긴 박스권 조정이라도 필요하다. 금융위기 안 오면은 좋다. 박스권이라도 최소 몇 년 가야 된다라는 게 일단 저의 얘기입니다. 아무튼 뭐 금요일날 기술적 이야기나 시장 분석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미 다 드려서 오늘은 조금 좀 어떤 큰 그림 뭐 이런 이야기들로 좀 영상을 이끌어 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저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이거 지지하는지 여부 잘 보시고요.